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 김동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단모음을 이어서 계속 배워볼 텐데 지난번에 배웠던 단모음과 이모음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A라고 하는 그 단모음은 입이 아 이렇게 벌어졌었지만 지금 보는 단모음의 입 모양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C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모양, 그냥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모음인 건 맞고요.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유성음이라서 우리가 그 성대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성대를 올려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자음일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맞아요. 자음에서 유성음일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정확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발음 같은 경우에는 유성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소리가 맞는데 모음에서 말하는 유성음은 좀 달라요. 모음에서는 강세를 만들기 위한 유성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대가 긴장이 되는 소리라고 했었죠. 자, 유성음이에요. 그러면 이 발음하는 방식을 볼게요. 일단 입모양은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요런 입모양에서 내가 요렇게 만들어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 입술이 그냥 벌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모이는 건데, 자,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해보자 먼저. 이 상태에서 내가 볼을 의식적으로 안으로 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볼을 안으로 넣으면서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입술 모양도 옆으로 이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입술 모양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소리는 틀립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입모양을 만들으라고 하면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소리가 틀립니다. 이거는 그냥 오 발음이고요. 우리나라의 오 발음이고 영어에서 쓰는 이 발음 기호는 이렇게 모양이 돼요. 소리는 비슷할 수 있지만 입술 모양 때문에 소리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나오는 발음 기호는 항상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혀 위치는 혀 끝은 아래 치조로 가는 게 맞고요. 혀 중간이나 혀 뒷부분은 내가 아래턱이 내려가면서 그냥 저절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누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혀 끝만 아래 치조 뒤에 가 있고 그냥 그 혀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두면 저절로 소리가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대. 이제 이 단어가 강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에서는 강세는 자음에는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음으로 올 수가 없고 항상 모음에만 강세가 가게 되는데 강세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이 소리를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대가 긴장을 한번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성대가 울리기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성대가 긴장이 되면 내가 강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단어로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에 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오라고 해서 발음하는데 이런 단어를 영어로 쓰면 이 발음이죠. 그죠? 이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한국어를 먼저 읽어보면 영어로 발음결을 쓰면 이렇게 돼요. 이 발음을 읽어보면 자, 일단 한국어를 읽으면 이 발음이 틀리는 이유는 입술이 너무 작아요. 입술이 너무 작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또 하나는 한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강세를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강세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발음을 하는 편인데 영어에는 강세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음절에는 강세가 다 들어가 있는데 누구도 이 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한글을 보면서 강세를 넣을 생각을 안 하죠. 한국어니까.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항상 강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니을 발음 같은 경우도 혀의 위치가 살짝 다르기는 한데 일단 강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은 올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오가 아니에요. 오라고 읽지 말고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볼게요. 먼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발음으로 보면 이렇게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강세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리듬, 음절이 두 개라는 소리는 지금 두 음절이죠? 음절이 두 개라는 소리는 강세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강세가. 근데 그 강세 표시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큰 강세가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순수 음절, 이런 것들은 순수 음절이에요. 순수 음절에는 강세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리듬으로 걸어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음만 가지고 우리가 리듬을 만들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음들은 영어의 소리를 결정을 해주고요. 모음들은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영어의 강세죠, 강세. 강세를 만들어주니까 모음들을 발음을 해줄 때 항상 성대가 긴장이 돼야 돼요. 알죠? 긴장이 안 되면 강세를 못 만듭니다. 소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성대의 긴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에요. 그러면 앞뒤로 이제 자음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지금 보면은 강세 음절이 순수하게 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강세 음절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자음이 여기에 있으면 자음의 도움을 받아서 강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순수하게 성대만 사용을 해주면 돼요. 알죠? 그래서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 성대만 강하게 긴장을 시켜서 큰 리듬을 만들고 요 뒤에 가서는 이제 앞뒤로 자음들을 넣어서 그 리듬을 또 만들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발음입니다. 뒤에 some, awesome. 다시 한번 awesome.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뒤에 보면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리듬이 작잖아요. 리듬이 작다라는 말은 내가 성대의 긴장이 덜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순수 음절의 시작이 S 발음인데 S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라고 하는 강세로 가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 동작이 여기에서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있었다면 점프를 높이 뛰기 위해서 강한 공기가 필요했겠지만 내가 이만큼밖에 안 뛸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을 뛰는 게 아니고 이제 100만큼을 뛸 게 아니고 50 정도로만 뛸 거기 때문에 준비 동작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죠. 그죠? 내가 만약에 100까지 뛸 거였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100까지 뛸 거였으면 내가 100에 맞는 이렇게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겠죠. 다리가 많이 다리가 많이 접혀지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엉클어지고 내가 점프 이렇게 세게 높이 뛸 수가 있는데 50만큼 뛸 거면 내가 이만큼의 준비 동작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준비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뛰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를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알죠? 여기에 있었을 때는 많이 나와야 될 거고 강하게 나와야 될 거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보다는 약하고 이제 공기의 강하기도 여기보단 약할 거고 공기의 힘도 여기보단 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강세를 만들어 가면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이런 능력은 생깁니다. 다시 그럼 발음해 볼게요. awesome. 다시 한번 awesome.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해주면 돼요. 이 발음을 전혀 써주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발음을 해보라고 하면 awesome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발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발음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awesome 이렇게 읽어주기 위해서 발음규를 알아야 되고 이 단어를 봤다고 하더라도 awesome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awesome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awesome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awesome, awesome. 정확한 입술 모양을 지켜주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awesome, awesome, awesome. 다시 한번 awesome, awesome, awesome.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발음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름절이고 강세가 있어요. 사전에서 강세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이름절에 표시를 안 해주는 이유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이 하나죠. 이렇게 이 리듬이 하나고 요걸 가지고 내가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음, 모음들은 영어의 강세를 결정을 해주고 자음들은 영어의 소리를 결정을 해줍니다. 일단 리듬을 먼저 만들려면 성대가 강하게 긴장을 시키고 L 발음이요. 다시 한번 K 발음이죠. 다시 한번 한 번 더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절대로 콜이 아니에요. 콜미 이게 아니라 call me 이런 발음이 입술 모양이 중요해요. 이때는 여기에 있는 이 모음의 입술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발음은 한국어로 마땅히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오라고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발음은 한국어로 굳이 표현을 해보면 오와 어의 중간 정도예요. 입술 모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한국어로 쓸 수 있는 글자는 없고 영어에만 있는 특이한 발음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입술 모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번 더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절대로 콜 이게 아니라 call 이렇게 발음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음절의 시작이 자음이잖아요. 자음, 그죠? 음절의 시작이 자음일 경우에는 내가 요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점프를 뛰면 돼요. 여기까지 점프를 뛰어주면 되는데, 자음들이 앞에 있을 때는 자음들의 순수한 소리들이 있어요. 자음들의 순수한 소리들을 강하게 해주면서 내가 점프를 뛸 수가 있어요. 준비 동작인 거죠. 준비 동작. 내가 몸을 웅크리는 그런 준비 동작인데, 자음들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점프를 띄워주고, 자음들에서 공기가 적게 나오거나 약하게 나오면 내가 점프를 제대로 못 띱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K 발음의 순수한 소리, 이 강한 소리가 나오고 나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가 주는 거야. 됐죠? 자, 다시 한번 call 한 번 더 call.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항상 여기 앞에 나오는 자음에 신경을 써서요. 자, 여러분 오피스라는 단어 있죠. 오피스, 그죠? 오피스라고, 이 단어를 쓸 때 요거를 쓴단 말이에요. 요 단어를 읽어줄 때 오피스라고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 발음이 아니라 요 발음이에요. 요 발음. 그래서 발음으로 보면 요렇게 돼요. 오피스 이렇게 되는데 강세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 발음이, 이 발음, 지금 C가 뒤로 뒤집어져 있는 이 발음이 오라고 발음을 하는, 한국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틀립니다. 입술 모양이 아예 틀려요. 소리를 내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입술이 내가 볼을 의식적으로 안으로 넣으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발음이고요. 자, 그럼 이 음절이니까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 있죠. 큰 리듬이 여기에는 순수 음절이에요. 순수 음절인데 강세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큰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큰 강세, 여기는 순수 음절이기 때문에 강세 음절, 순수 음절, 강하게 강세가 들어가고 부드럽게 강세가 들어가게 돼요. 일단 모음으로 리듬을 만들죠.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발음해볼게요. 뒤에 거부터. fizz, fizz, fizz,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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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다시 한번 office, office, office.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순수 음절의 시작은 F 발음이죠. F 발음. 그러면 여기에도 강세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점프를 뛰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여기에 있는 F 발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F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F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나오고 나서 성대를 요거만큼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 줄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없이는 못 만듭니다. 없이는 내가 이 발음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대에 그 긴장을 시켜줘야 돼요. 성대 긴장을 시켜주는데 이 발음을 이용해서 F 발음의 순수한 소리인 소리를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죠?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F가 여기에 있었다면 굉장히 강하고 세게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내가 점프를 뛰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점프를 낮게 뛰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공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같은 F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강세 때문에 생기는 변화예요. 강세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음을 다시 해보면 office, office 이런 발음이 아니라 office, office, office. 다시 한번 office, office, office.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로 오피스, 오피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다음은 우리가 많이 쓰는 문절 단어죠. 많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강세가 뒤에 있고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그러면 리듬이 당연히 두 개죠. 맞죠? 그러면 앞에서 순수 음절, 뒤에가 강세 음절이에요. 그럼 이런 리듬이 생기고 모음으로 리듬을 만들죠. 자, 해볼게요. 그죠? 여기에서는 성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긴장이 되고 여기에서는 강하게 긴장이 되죠.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B 발음, K 발음, Z 발음이에요. 그러면 음절을 끊어서 보면 앞에부터 발음을 해볼게요. B, cause, B, cause, because. 다시 한번 because. 한 번 더. because.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로 because 이게 아니라 혹은 because 이게 아니라 because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반드시 리듬을 지켜서 발음을 해줘야 되고 지금 강세는 두 번째 있어요. 이쪽 음절에. 그래서 because 이게 아니라 because 두 번째 음절로 강세가 가죠. 자, 보면은 지금 강세 음절의 시작은 K예요. K.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발음까지 강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바로 K로부터 받는 거죠. K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K 소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에 힘을 받아주게 되고 지금 보면은 단어의 끝이자 음절의 끝은 Z 발음이에요. Z 발음. 이러면 이 발음이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아주 강한 공기가 필요해요. 아주 강한 공기가 필요해서 내가 강한 공기를 내고 나서 여기까지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가 더 이상 공기는 필요 없죠. 내가 더 이상 점프를 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찰음들이 이렇게 단어의 끝에 혹은 음절의 끝에 오게 되면 강하게 내지 말고 빠르되 아주 약한 소리로 만들어주면 돼요. 절대로 because 이게 원래 순수한 Z 발음이고 그렇게 내지 말고 because 입술 모양과 그 혀의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고 나서 아주 부드럽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힘을 절대로 주면 안 되고요. 힘을 다 풀고 입술 모양만 지켜주고 공기를 새로 꺼내는 게 아니라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코에서 남아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Z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다시 cause
다시 한번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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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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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면 돼요. 절대로 because나 because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because, because, because. 한 번 더요. because, because, because. 네, 이렇게 읽어주세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세는 여기 있어요.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는 삼음절이죠. 스트롱, 스트롱. 삼음절인데 영어로 보면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어디서 그런 변화가 음절이 길어지게 되냐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가 길어지게 돼요. 영어로 만약에 한국어로 이거를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불가능하죠. 이렇게 쓰는 게.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해서 을을 붙여서 스트롱, 스트롱 이렇게 모음들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자음들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음을 해줄 때는 그냥 순수하게 그 발음들의 순수한 소리들만 내주고 나서 내가 모음까지 이렇게 강세를 올라가 주면 되고, 여기에는 절대로 강세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강세가 갈 수 없는 부분이죠. 절대로 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지금 이 발음에서 강세를 만들어 주면 돼요. 성대가 그때 긴장이 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를 드려볼게요. 퀴즈를. 지금 이 발음 기호에서 실질적인 음절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실제 음절의 시작. S 발음, T 발음, R 발음. 어떤 게 음절의 시작이에요? 음절의 시작은 R 발음입니다. R 발음.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발음이고요. R 발음, T 발음, S 발음, 이 발음이에요. 자, 여기 앞에 있는 S와 T는 이 strong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어둔 자음들이고요. 자음들일 뿐이고, 실질적인 음절의 시작은 R부터예요. R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강세로 가기 위한 힘을 이 R로부터 받는 거예요. R로부터. 알겠죠? 자, 일단 리듬을 먼저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봅시다. 엉. 자, R 발음이에요. wrong. 다시 한번. wrong.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음절의 시작이 R 발음이기 때문에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R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R로부터. 그러면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입술이 반드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입술을 내밀면서 발음을 해야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그냥 wrong. 이게 아니라 wrong.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또 발음을 해봅시다. trong. 다시 한번. trong.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T 발음이 원래 소리는 T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돼요. 그럼 R 발음과 이렇게 섞여서 발음이 되면 trong.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술이 그냥 wrong 이게 아니라 trong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 이유는 R 발음의 영향입니다.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입술이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T 발음이 영향을 받게 돼요. 앞에 있는 T 발음이 입술이 나오지 않고 그냥 발음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는 소리가 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짧게 순수 소리만 내게 되는데, 그 소리에서 바로 R 발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trong 이런 식으로 입술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발음을 쓸 때 스투롱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스투롱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라고 하는 소리는 R 발음의 영향이죠. R 발음. 그래서 어쨌든 한국어로 쓰는 순간 영어는 틀립니다. 틀리지만 여기에 있는 우라는 발음은 R 발음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히 아마 알고 썼을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스트롱이 아닌데 스트롱이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스트롱이라고 들리는데 그러면 우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트롱이라고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로 쓰면 틀리죠. 한국어로. 영어를 쓰는 순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내가 정확히 음절의 시작이 뭔지 그리고 T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소리예요. 만약에 음절이 R 발음으로 시작되고 앞에 자음들이 있으면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앞에 있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b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한국어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음교를 쓰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B 발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ring 이게 아니라 bring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나오면서 소리를 만들어주죠. 그죠? 이게 R 발음의 역할입니다. R 발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입술이 나오면서 발음을 해주는. 알죠? 자, 그러면 단어를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해볼게요. strong. 한 번 더. strong. S 빼고 strong. T 빼고 wrong. strong. 한 번 더. strong.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로 스트롱 이런 게 아니라 strong. 이렇게 정확한 발음교를 읽을 수 있으면 이 단어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이런 형식의 단어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제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어인데요. 발음교를 써놓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읽어보라고 시키면 바우트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우트 혹은 보트라고 있는데 바우트라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긴 합니다만 있기는 있어요. 학생들이 발음교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이거 바우트 아닌가요 하는데 이 발음은 바우트가 아니죠. 그럼 보트는 맞나요? 보트도 틀립니다. 보트도 한국어로 썼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정확한 영어 발음은 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 그래서 리듬으로 그려보면 요 리듬이죠. 그죠? 지금 C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이 발음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T 발음. 다시 한번. 자, B 발음이에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여기까지 점프를 뛰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자음의 도움을 받습니다. 반드시 B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 나온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이렇게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단어의 끝이자 음절의 끝이자 리듬의 끝은 T 발음이에요. T 발음, 폐쇄음인데 T 발음, 특히나 폐쇄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단어의 끝에 오게 되면 내가 새로운 공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까지 했을 때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 있죠. 그 공기만을 이용해서 내가 아주 부드럽게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T 발음이 강하게 소리가 공기를 새로 올리게 되면 boat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순간에 내가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 있죠. 그 발음만 이용을 하면 그 공기만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boat 아주 부드럽고 연하게 boat 다시 한번 boat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T 발음이 만약에 앞으로 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개가 같은지를 한번 볼까요? 두 개가? 이게 여기로 가면 그러면 이거는 뭐 가르치다의 과거형이 아마 이 발음 기호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강세 음절의
어쨌든 이게 강세가 있는 음절이니까 강세 있는 음절의 시작이 T 발음이고 그 음절의 끝이 T 발음이기도 해요. 같은 T 발음이죠. 근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taught, taught, taught. 다시 한번 taught, taught, taught. 그죠? 지금 같은 발음이지만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요. 그죠? 공기의 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가 요 발음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강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소리를 끝낼 것이냐의 차이예요.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세라는 그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T로부터 받는 거고 여기에선 내가 더 이상 이런 리듬을 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끝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때는 공기가 아주 강하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있을 때는 공기가 아주 약해져야 돼요. 위치에 따라서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T 발음이 폐쇄음이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폐쇄는 공기를 막는 거잖아요. 그죠? 공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공기를 단순히 막아서 내가 힘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치조를 누르고 있는 혀의 힘을 더 강하게 해줘서 내가 공기를 더 강하게 압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떼졌을 때 이렇게 모여있던 공기가 빠져나올 때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T 발음인데 T 발음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그 힘이기도 해요. 아주 강하게 나와야 내가 여기까지 점프를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다시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토, 혀의 힘을 더 줘보세요. 토, 여기까지 taught. 다시 한번 taught.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고요. 이거는 있어서요. 지금 강세 음절이냐 순수 음절이냐 아니면 단어의 끝이냐인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강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그냥 이 발음은 순수한 소리는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taught. 그냥 이렇게 따라하라고만 시키고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내가 강세에 모두 다 달려있어요. 영어의 리듬에.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힘이 필요하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힘이 필요 없이 그냥 소리를 끝낼 것이냐의 차이인데 요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내가 많이 발음을 하고 리듬이라는 거에 익숙해지고 강세에 익숙해지면 내가 나중에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강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부드럽게 소리를 내고 여기서 내가 강세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성대에 긴장을 주기 위해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고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소리는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taught. 다시 한번 taught. 네, 그래서 이 단어 이렇게 발음이 되고 B로 바꿔서도 발음을 해볼게요. bought. 한 번 더요. bought.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발음인데요. 이 발음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나요? 이 발음은 한국어로 so라고 읽는 경우가 많죠. so라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 발음이 아니고 이 발음이에요. 강세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리듬은 여기서. 자,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S 발음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요.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거를요 한국어로 쓴 것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소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써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소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다 틀리죠. 다 틀리는 발음입니다. 한국어로 일단 쓰는 순간 정확하게 한국어로 영어를 쓰는 순간 일단 콩글리시가 되는 거고 강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 소리를 정확히 표기해 줄 수 있는 한국어가 없단 말이에요. 입술 모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인데 그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소리는 없어요.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틀리단 말이에요.
오,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입 모양이 열림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 소리를 정확히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틀리는 소리들입니다. 틀리는 발음들이에요. 이 중에 어떤 걸로 발음을 해도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발음기호를 보면서 어떤 발음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입 모양을 잘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정확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발음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S 발음은 마찰음이에요. 마찰음이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이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의 특징은 공기가 아주 강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막힌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소리가 나오고 나서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강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S 발음을 해줄 때 공기가 아주 강하죠. 그죠? 내가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 소리로 내가 여기로 가는데 그 소리를 없이 내가 발음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공기의 양을 그만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의 양이 만약 반으로 줄게 되면 이만큼밖에 소리가 못 올라가게 돼요. 근데 공기가 강하게 그리고 많이 나오게 되면 이만큼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강세음절의 시작이요, 이런 거일 경우에는요, 여기까지 가기 위한 점프 힘이 필요합니다.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건 거짓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필요해요.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소리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찰음들, 모든 자음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마찰음들 같은 경우는 공기가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열려있기 때문에 세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강세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단어의 끝에 지금 음절의 끝이기도 하죠. 여기에 S 발음이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S와 여기에 있는 S는 같은 S지만 공기의 양에 혹은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sauce 다시 한번 sauce 이만큼의 그 차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여기와 똑같이 발음을 해주면 sauce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의 끝에 왔을 때는 같은 S라고 하더라도 소리가 아주 연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약해지고 여기는 강해지고 세지고 그렇게 되지만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어에 어쨌든 그 모든 자음들이 같은 발음이지만 소리들이 달라지는 이유는 강세 때문에 그래요. 강세 때문에 소리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영어의 리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발음을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공기가 많이 나가야지 여기서는 공기가 적게 나가야지를 연습을 해보면서 발음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단어만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영어의 리듬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sauce 자, 원래 발음은 이게 없죠? 다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모음 중에서 이 발음을 봤습니다. 그죠? 이 발음은 한국어로 오라고 쓰는 그런 발음이었었는데 이 소리는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는 소리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입모양 때문에 그랬었죠. 자, 입모양은 그 아래턱이 이렇게 내려오고 내가 의식적으로 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들어지는 소리였죠. 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볼을 넣으면서 소리를 만들어주고 유성음이었습니다. 유성음. 모음들이 유성음이라는 얘기는 자음의 유성음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자음의 유성음은 그냥 성대가 울리기만 하는 거였고 모음에서의 유성음은 성대의 긴장을 얘기를 했었죠. 내가 소리가 그냥 부드럽게 그냥 한 번에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한국어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라오면서 소리의 변형이 한 번 생기게 되죠. 그 변형은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면서 변형을 시켜주게 되는 건데
그 변형이 바로 영어의 강세, 리듬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입술 모양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이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서 만들어줘야 되는 소리였었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앞뒤로 이렇게 같은 자음이 오더라도 내가 강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음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어의 끝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기의 양 혹은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났었죠. 그죠? 공기가 세다는 얘기는 공기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인데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아야 되고, 이제 순수 음절일 경우에는 강세 음절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기의 힘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조절해서 만들어주고, 단어의 끝으로 갔을 경우에는 강한 힘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내가 또 점프를 뛸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소리를 마무리 지어주기 위해서 아주 부드럽고 약하고 천천히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면 그게 단어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발음이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발음을 해보고 이제 강의를 마칠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